지금 민주당이 속이 타는 건 다 아실 겁니다.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2심 이제 네. 선고가 있는데 그거 앞두고 제발 헌재야 빨리 하라라고 지금 고사를 지내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어제 저는 네. 사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깡패 발언 2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최상목 예. 저 몸조심하라. 몸조심하라. 그 다음에 예. 또 이거 깡패 발언 뭐냐면 관 3,000개 준비했었잖아. 이 얘기를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렇고. 뭐냐면은 지금 군에서 임시관이죠. 이 종이로 만든 임시관, 골판지로 만든 그 관을 3,000개를 주문했다. 이 MBC 뉴스였죠. 예, MBC. 요거를 공유를 하면서 지금 킬링 필드가 될 뻔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형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공포를 조장하는 저는 그냥 이것도 깡패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네. 몸조심하라 그랬고 네. 바로 전날 네. 저 지금 MBC 기사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영현백이라고 하는데 네. 그 영현이 이제 군에서 이렇게 시신인데 그 3,000개를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게 1,000개였어요. 네. 근데 12월 달에 4,000개가 됩니다. 네. 그거를 딱 보여주면서 야 이거 12월에 3,000개가 늘었네. 네. 이거 뭐야? 계엄 맞춰서 준비했네. 네. 라고 하면서 MBC가 보도를 했고요. 그걸 바로 받아서 네. 이재명 대표가 말을 그렇죠. 만들었어요. 킬링 킬링 필드가 필드. 벌어질 뻔했다. 3,000명을 죽이려고 했다. 네. 말이 됩니까 이게? 3,000명 죽이려고 했다는 뉘앙스를 또 제대로 말하지는 않아요. 3,000명을 죽이려고 했다는 뉘앙스를 그냥 계속 풍기는 거죠. 그 킬링 필드 열릴 네. 뻔이라고 그렇죠. 본인이 페이스북에 쓴 거죠. 네. 그러니까 몸조심하라는 거하고 네. 킬링 필드.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주위에는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만 벌어집니까? 근데 일단 팩트부터 저 정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예, 오늘 어젯밤에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다 썼습니다. 만약에 네. 저게 사실이면 난리가 났겠죠. 네. 국방부에서는요 오래 전부터 그 계획하고 있던 그 향후 2028년까지 뭐 몇만 개를 준비한다 네. 이런 계획이 이미 몇 년 전에 수립이 됐고 네. 그 계획에 따라서 매년 3,000개씩 네. 그걸 구입을 하기로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12월에 그 계획된 거에 따라서 3,000개를 샀고 네. 그리고 입고된 시점이 12월 11일입니다. 12월 11일이니까 그 계엄 이후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 연도별로 숫자가 다 정해져 있던 맞습니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2024년에 3,000개, 또 내년에 내년에도 작년에 3,000개. 3,000개, 올해 3,000개, 그다음에 2026년에는 무려 6,000개입니다. 그다음에 2027년에도 6,000개거든요. 자, 이 논리로라고 한다면 2026년에 집권하는 사람이 선거가 집권한다면 그 사람이 엄청난 지금 인명살상을 일으켜서 6,000개를 쓴다는 얘기인가요? 2017년 대통령이 엄청난 인명살상을 일으켜서 관 6,000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기사가 안 되는 거예요. 기사가 안 되는 지금 건데 전형적으로 일종의 이거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나왔던 청와대가 비아그라 구입했다. 요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2022년에 수립된 계획을 2024년에 그것도 계엄 후에 실행한 거를 갖고 요거를 관을 근데 3,000개를 가져왔다. 예. 3,000개를 가져왔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저 이거는 구매 계약이 지금 예. 공고가 작년 5월에 났고요. 그다음에 업체와 계약은 6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그러면은 이후에 계엄을 준비하면서 3,000개를 샀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하나도 말이 안 됩니다. 네. 말이 안 되는데 킬링필드, 시신백 네. 자극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극적인 것과 비상계엄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 12월 비상계엄, 12월에 시신백, 네. 영연백 네. 합치니까 얘 진짜 비상계엄 있었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연결고리를 만들어 김어준은 주는데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어준도 그렇게 얘기했죠. 민노총이랑 뭐 어디랑 정의구현 사전단이랑 뭐 합치면은 뭐 2,000명 넘는데 뭐 숫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대단히 수상하다. 네, 대단히 수상하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사람들 머릿속에 계속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주입하는 이유 죄송한데 제가 네. 끼어들어서 그렇게 주입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계엄 사태로 한 명의 부상자나 혹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까?
군인들 4명 다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민이 안 다쳤기 때문에 혹시 시민들 안 다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이 해이질 수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거지 아니었으면은 정말 사람들 죽고 아수라장 났어라는 네. 가짜 공포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에요. 이것도 짜내는 거죠. 가짜 공포를 짜내는 거죠. 네. 근데 생각 뭐 이거는 이렇다니까 금방 반박당하는 기사인데 지금 우리 자막이 나오네요. 추미애 네. 잊혀져 있던 인물. 네. 이 자료를 이게 네. 국방부 이제 자료잖아요. 이 국방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쉽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실에서 만들어서 언론에 네. 제공한 자료라고 합니다. 이게. 네.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억지로 막 끼워 맞췄다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또 한 번 또 이게 추미애 의원이 또 이게 기지개를 켜고 있는 거 아니냐 이 국면에서 그런 근데 얘기를 사실 나옵니다. 이거는 억지로 끼워 맞춘 정도를 넘어서 가짜인 것을 알고 그냥 퍼뜨려 버리는 케이스예요. 이거는 MBC가 정말 보도에 문제가 많은 거죠. 보십시오. MBC 취재 결과 군이 시신 처리를 위해 민간업체에서 관을 사들인 전례는 지난 5년간 없었고 창군 이래로도 한 번도 없을 거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거는 그 자체 기사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교묘한데요. 네. MBC 기사 보면 처음에는 종이관이 나와요. 네. 종이관을 그 업자한테 주문을 해가지고 네. 물어봅니다. 종이관 뭐 얼마예요? 100개 제작하면 얼마가 듭니까? 네. 라고 전화만 한 번 왔을 뿐이에요. 네. 문의만 종이관 업자한테. 그리고는 그 주문도 안 이루어졌고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관은 그렇게 끝. 네. 그 다음에 늘어난 것은 이른바 백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이관과는 전혀 다른. 네. 그런데 사람들 인식에는 종이관과 시신 백이 연결돼 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 이제 MBC 제3노조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는데 네. 그 심지어 그 종이관 저도 리포트를 봤는데 네. 그 리포트에 보면은 문자를 주고받은 거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문자가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문자 주고받은 건지 컴퓨터 그래픽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근거가 되게 희박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백을 왜 영연백을 왜 주문을 했느냐? 이게 군이 설명을 했습니다. 을지 자유 방패 훈련 중 전시 사망자가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는 자 훈련을 직접 해보면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 이런 케이스가 네.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미리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알, 탄약, 네. 포탄 네. 비축에 있듯이 네. 저것도 전시 물품입니다. 네. 군복 입는 것, 군복을 확보하는 그렇죠. 것처럼 군 장비 확보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 을지 훈련 때 보니까 영연백이 너무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시신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그 영연백이라고 쓰는데 영연백이 부족하다. 1,000개밖에 없네. 1,800개. 네, 1,800개밖에 없으니까 향후 몇 년 동안 네. 뭐 만 몇천 개로 늘린다. 네. 이래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12월에 비상계엄을 갖다 붙인 거죠. 그렇죠. 저거는 전형적인 두 개의 독립적인 팩트를 연결해서 가짜 뉴스를 생성해가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저기 세월호 때요. 세월호에 닻이 없었어요. 인양을 했더니 네. 세월호에 닻이 없는 것을 보고 잠수 들어갔더니 닻이 없는 걸 보고선 이거 그때 했던 그 무슨 감독인가 있잖아요. 세월호는 그 세월호가 가는 중에 일부러 닻을 내려서 변침을 시켜서 침몰시켰다라는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닻이 무거워서 네. 잠수사들이 잘라낸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닷 없다. 그리고 닷이 왜 없는지를 이유는 빼먹고 네. 닷이 없다니 이거 하나만 가지고 네. 고위 침몰수를 만든 것처럼 그냥 영연백 늘었다. 영연백을 군이 왜 확보했는지는 빼놓고 네. 영연백이 늘었다 비상계엄 이렇게 합친 거예요. 이거는 거의 네.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을 IQ 무슨 수준으로 아는지 저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선동입니다. 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얼마나 이 급하면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켜갖고 빨리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만들려는 것이 그런 것 아닌가라는 같습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탄핵 결과가 자기가 자신할 수 없으니까 네. 만약에 자신들이 원하는 헌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네. 사람들을 거리로 끌고 몰아야죠. 나오게 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를 장치들을 해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 감정적인 분노 게이지를 높여놓는 거예요. 자기 지지자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요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의원이 던지는 이거를 물었을 때 국힘에 도움이 되는지 민주당에 도움이 아. 되는지는 상당히 잘 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영연백 이건 추미애 작품인데 네, 대표적인 게 추미애 의원은 우리 그 드루킹 네, 그 저기 매크로 조작 네, 매크로 조작 그때도 김어준이랑 같이 했었는데 맞습니다. 같이라기보다 김어준이 그 받아가지고 이거는 네. 고발해야 된다고 네. 이건 분명히 매크로고 고의로 댓글 만들었다 해서 추미애가 딱 고발을 했는데 네, 김경수가 들어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드루킹 만들어줬고 또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추미애 의원이 또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당시 총장을 직무정지시키면서 맞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만들어줬잖아요. 맞습니다. 그 보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데 이번엔 그럼 뭐 할까요? 지금 이번에도 근데 지금 이 추미애 예. 의원이 참 재밌는 게 그 이재명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참 괴롭히는 게 말입니다. 아 맞다 그것도 있었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되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기현과 심우정은 사법부 최악의 인물이다. 저 때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 쪽 네. 아는 분들은 들으면 심우정은 해도 되는데 네. 지기현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네. 재판이 있는데 네. 지기현 판사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근데 뭐라고 눈치도 얘기했냐면 지난 11일인데요. 사법 정의를 죽이고 내란 세력이 우습게 여기는 법질서에 다시 한번 폭탄을 투척해 어머나. 기절시킨 당신들이라고 하면서 쥐기영과 심우정 이 두 사람을 꼽았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내란 사건을 가지고 70년 만에 첫 실형 판결을 내리며 검찰이 항고로 시정해 보라고 했고라고 하면서 하여튼 지 예. 부장판사를 엄청 괴롭힌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금기거든요. 지금 금기를 지금 깬 거죠. 예, 지금 재판부는 절대 안 건드리거든요. 네. 지금 당장 지금 26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있는데 네. 아무리 그래도 아무도 안 건드리고 심우정만 욕했잖아요. 그렇죠. 탄핵한다 그러고. 맞습니다. 근데 눈치 없이 추미애는 지기현을 욕하니까 시원하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간 다음에 간이 덜컥했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저 지금 왜 판사를 네,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저 시신백 예, 영연백 저 3,000개 저거는요. 전형적으로 사람들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야 민주당 아직도 이렇게 가짜뉴스로 이렇게 아니 국민을 어떻게 알길래 한두 번도 아니지 지금 거의 20년째 이렇게 가짜뉴스로 광우병 때부터 네, 시작해서 그쵸.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나 예.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요거를 또 우리 추미애 의원 발로 빵 또 터트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꽁지님은 역시 우리의 추나 땡이라고 해주시네요. 그렇죠. 추미애 나오면 땡큐란 뜻이죠. 네. 지금 최근에 나온 것들 방금 말씀하신 생각났는데 네. 요것도 있습니다. 그럼 국회 본회의장에 회의장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그럼 국회 경내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16명이 들어갔어요. 김현태 단장이 15명 부하들 데리고 16명 들어갔는데 15명이 190명 끌어낼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는 거죠. 아니 문제는 그냥 군인이 들어갔다는 거야. 아니 그런데 그 의도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군이 들어간 것과 군이 무슨 의도로 들어갔는지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16명이 국회의 그 의결을 막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당신 내란 동조 세력이야. 군인이 들어간 것만으로 지금 저는 탄핵을 해야지. 헌법재판관이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탄핵 소추 내용에 따라서 그 탄핵 소추 내용에 따라서 하나씩 판단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하지 말고 그냥 통으로 합시다. 찬성이야 반대야.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네. 되면 대한민국 법치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뭐 둘이 싸운다, 뭐 1대 3이다, 뭐 이런 게 네.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조목조목 따져서 하나 둘씩 하나씩 시간을 가지고 저는 판단을 했어야 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자 진저 마르마레님이 슈퍼챗과 함께 이런 의견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런 억지면 용해인이 재난 지원 예산 100조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참사를 일으켰겠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진짜 이런 것도 정말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많이 뿌리자는 건 앞으로 참사를 예고한다는 거 아니야? 참사를 그럼 당신은 예견할 능력이 있나? 예견할 수 없으면 그럼 일으킨다는 거야? 이런 식의 진짜 억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라가? 저는 그래서 지금 예. 뭐 보통은 다른 매체 보도를 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은 정치인이고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뭐 영연백 3,000개 할 수 있는데 네, 그걸 바로 받아가지고 네. 기자는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취재를 해보면은 이쪽 주장이 있으면은 반대쪽 주장, 국방부 네. 주장도 들어야 되잖아요. 국방부 주장을 들어보면 기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리포트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리포트를 하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MBC가 비판받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